5월은 결혼 성수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지금 매주 결혼식 간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축의금으로 얼마 내야 되지 하면서 와, 이번 달에 지금 엄청 깨집니다 하는 분들 많은데 야,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웨딩플레이션, 뭐 웨딩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얼마나 심해? 라고 했지만 조사하면서 심각하다. 요즘에 드레스 입어보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다. 그리고 뭐 사진 한 장에 3만 원이다. 숨은 결혼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 예비부부 허리가 휜다.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스드메 깜깜이 웨딩 관행 사라질까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됐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웨딩 업계의 특이한 점에서 드레스 피팅비 추가금 당일 혜택. 이게 피팅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뭐 예전에도 있었었는데 피팅비라는 게 있고 퍼스트 차지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는 처음 들어. 이 퍼스트 차지라는 게 있고 추가금을 막 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무료 업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우선 피팅비라는 게 드레스를 입어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한 벌당 뭐 한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정도를 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입질 못해. 왜냐면 이게 입으려면 돈을 내야 돼. 근데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퍼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내가 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옆에서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요 분이 일당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5시간 이상 촬영하면 또 5만 원 들어가고 뭐 근교로 가면 5만 원이고 뭐 드레스를 또 추가하면 뭐 5만 원이고 늦어지면 또 5만 원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글들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청담동에서 많이 찍으니까 청담에서 뭐 약간 경기도로 나갔는데 이게 얼마나 뭐 돈을 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그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드레스 업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기본이 있고요. 기본 라인이 있는데 뭐 블랙 라벨이 있고 또 프리미엄 라인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드레스마다 어떤 그 퀄리티나 어떤 뭐 이쁨의 차이가 있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업글 할 때마다 막 50만 원 이상씩 막 내야 되는 게 있고 퍼스트 차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 옷을 게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 드레스를 게시했기 때문에 너는 첫 드레스를 입은 거다.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라 사실상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한 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뭐 재가봉 드레스를 내가 이제 한번 입었다가 또 다시 골라. 그러면 또 한 5에서 10만 원씩 또 추가 비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걸 보면서 도대체 지금 결혼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때도 사실 이런 건 있었어요. 뭐냐 드레스 사진 못 찍게 하죠. 여러분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종이를 들고 종이랑 연필 같은 걸 들고 가가지고 이 드레스를 그려요. 저는 그래도 만화나 그림 이런 걸 조금 그릴 줄 알아가지고 와이프가 그걸 입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따라 그렸어. 여기다 뭐 레이스 달고 뭐 이런 걸 막 그렸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찍으면 뭐가 문제인데. 근데 못 찍게 합니다. 왜? 이 디자인을 뭐 다른 데서 베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래서 촬영 못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그려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더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추가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한다. 5월 결혼 성수기에 우는 예비부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웨딩홀에서 제가 직접 구한 음원을 틀어주는데 20만 원을 내라고 했다. 내 결혼식이니까 어떤 뭐 동영상을 튼다든지 뭐 음원을 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틀 때 이게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20만 원을 내야 된다. 아니 이런 거 뭐 계약할 때 이런 얘기 없지 않았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 추가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예약 다 해놨는데 청첩장 다 찍었는데 안 낼 수 있나요? 이거 뭐 소송할 거야? 안 틀어준다는데?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결혼식 비용이 얼마일까를 한번 보면은 이게 그 듀오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4년 결혼 비용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1000명한테 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1, 2년 차에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을 구하는데 한 2억 5천을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혼 비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거는 뭐 이제 자산을 투자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이제 결혼 비용이라고 쳤을 때 신혼집 제외하고 5,449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기준입니다. 자, 근데 이게 3년 전만 해도 신혼집을 빼고요. 신혼집 빼고 한 4,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지금 25%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웨딩 이 비용 자체에서 가장 큰 게 예식장 대여비겠죠. 이 대여비도 보면은 한 1,300만 원 정도 한대요. 이 1,300만 원이면 되게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D등급이라고 부르는 가장 기본이 1,300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좀 좋아져도 금액이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B등급이다. 뷔페식 웨딩이나 호텔 웨딩을 추구하는데 대관료랑 꽃값이랑 식대 같은 거를 해가지고 1인당 한 8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한 2천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계약하시면은 할인이 되는데 좀 고민하시고 나중에 오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금액 할인하고 이 프로모션이 적용이 안 되세요 고객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고 싶은데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안 하면 이 가격이 아니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즉시 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한두 군데 보고 그냥 결정해야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신기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몰랐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부케를 돌려주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자분들도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요즘에 갑자기 문화가 생겼어. 이 부케를 잘 말려가지고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 부케를 준 사람한테 돌려주면 그 부케를 준 사람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그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산다. 라는 문화가 갑자기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부케 기프트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거를 꽃을 말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주고 말린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잘 포장해서 돌려주는 문화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헤어 변형은 필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내가 웨딩 촬영 같은 거 하면 스타일을 바꿔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머리 한번 하면 그걸로 갔거든. 근데 이제는 스타일을 좀 바꿔줘.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촬영할 때 야외도 가고 뭐 근교도 가고 막 하잖아요. 외부도 가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는 출장 미용사를 부르는데 30에서 45만 원 정도. 자,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아이폰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카메라로 찍는 것도 있지만은 아이폰으로 빠르게 찍어주면은 그걸 이제 바로 이제 포토샵으로 편집해가지고 인스타에 금방 올릴 수 있게. 정식 사진은 또 오래 걸리니까 아이폰 스냅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답니다. 이 촬영장을 생화로 꾸며주는 것도 한대요. 이게 뭐 모두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웨딩 촬영을 하는데 생화를 꾸며? 이걸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심코 우리 결혼할까? 라고 프로포즈 하는 순간 하다가 정신 차리면은 견적서가 한 3천 나오는 거야. 이것도 뺄 거 뺐는데 3천 나오는 거지. 이제 더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와 이걸 보면서 와 지금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뭐 보여주기 문화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의 어떤 콜라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결혼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거의 40%가 혼인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혼인을 많이 안 하는 추세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부터 해서 예식장은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코로나로 한 10% 정도가 망해버렸죠. 가뜩이나 힘든 구간을 지나고 망할 곳들 망하고 겨우겨우 버틴 곳들이 지금 있는데 그동안 한 2,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예식이 좀 뒤로 밀린 게 많죠. 그런 것들이 지금 23년, 24년에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예식장은 조금 적은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미룬 결혼식이 늘어나는데 예식장은 또 계속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도 줄지만 예식장 공급이 더 빨리 줄면서 지금 초과 수요 상태인 상황이다. 물론 이 예식장도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혼인도 뭐 점점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인건비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식자재도 지금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서울 예식장의 한 절반 정도가 폐업할 거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은 그럼 아마 더 이 웨딩 사업은 가격이 더 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혼하는 분들이 그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그 상견례 하기 전에 우선 날짜 잡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도는 것처럼 이 10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원하는 날짜에 식장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선 도저히 못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곳들 빼고 나면은 나도 할 만한 애들은 다 이제 풀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에 뭘 맞추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날짜에 되는 곳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달라는 대로 지금 돈을 주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막 폐업을 하다 보니까 예식 일주일 전에 폐업을 해가지고 법원 강제 집행으로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하십시오. 네? 3월 1일 예식인데요. 2월 25일에 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하거나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더더욱 괜찮은 좋은 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겠죠. 이러면 정말 돈을 떠나서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줄폐업에 살아남은 예식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 2배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예식장이 정말 포화 상태로 지금 수요가 좀 초과 수요인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요즘 축의금이 막 급등해가지고 다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남은 곳들은 지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어요.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 한다 하지만 그래도 1년에 20만 쌍씩은 하는데 야, 결혼식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 하면서 하긴 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결혼 비용이 좀 아무래도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전체 혼인 건수를 또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결혼을 좀 덜 하는 거고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결혼을 한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또 있는 거예요. 나이도 좀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또 늦게 하는 거 나 친구들한테 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다 보니 제대로 한다고 하면서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아예 호텔로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반토막 났는데 프리미엄 쪽은 오히려 더 지금 예약률이 높다. 지금 뭐 롯데라든지 뭐 신라호텔 이런 것들은 뭐 8천에서 1억씩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그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양극화가 결혼식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결혼 안 한 분들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요즘에 뭐 공공기관에서 빌려주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거 많기 때문에 허세 부리지 말고 싸게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아닌가 봐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식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면서 결혼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반 예식장과 비교해서 금전적인 이득이 별로 없다. 왜 그러냐? 서울시는 120만 원만 내면은 공공예식장을 대관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 관련 비품이 없어. 의자랑 책상 같은 거를 대여를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이게 120만 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빌려줄게 했는데 핸드폰 폰 케이스만 빌려준 거야. 그러면 안에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을 빌리는 비용은 따로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식대를 또 내야죠. 왜냐면 여기는 식당이 없으니까. 그럼 식당을 또 주변에 또 섭외를 해야 됩니다. 또 촬영도 해야 돼.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어차피 1,000만 원이다. 장소만 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사에서 기자가 한번 조사를 해봤나 봐요. 용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인에 A 예식장이 있는데 여기서 하면은 한 960만 원이 들더라. 근데 요거를 시민 예식장에서 하면 얼마일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관료가 없어. 와 이거 세이브 됐네 했는데 대행 비용이라는 게 들고 뷔페를 또 불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래저래 다 합치면은 또 가격 차이가 또 많이 안 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돈이면 그냥 예식장에서 편하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웨딩업 쪽에서의 어떤 그 문제 같은 것들도 정부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하는 게 연말부터 뭐 가격 표시제를 도입을 하겠다. 지금은 웨딩홀이나 뭐 이런 스드메 이런 업체들에서 가격을 뭐 표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견적을 좀 받아야 되고 뭐 비교도 쉽지 않고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 오픈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 비교가 좀 쉬워지니까 조금 가격 경쟁이 되지 않겠나. 거기다가 이제 공공예식장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문체부, 기재부, 행안부, 여가부 이런 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 120개가 있지만 특색 있는 장소나 예약 편의 개선 등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하게 해주자.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서도 많이 좀 하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요 신규 개방 시설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이런 데서 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좀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도 공공예식장이라고 해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서울시청이죠.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결혼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게 그냥 다목적 홀이야. 말 그대로 다목적 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목적으로 결혼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결혼식을 여기서 할 수 있나? 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거기다가 이제 인근 식당을 가야 돼. 그러면 인근 식당도 뭐 괜찮은 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주말에 100명이 들어갈 만한 데가 또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뭐 나쁘지는 않은데 요 행사는 행사고 밥을 또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막 주차도 막 어렵고 막 어디 뭐 한 5분 이상 또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사람들 막 북적북적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거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거기다 여기도 있습니다. 뭐 가온홀이라고 해서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 강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당이지. 강당이지. 이건 강당이지. 여기서 결혼식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라는 게 이게 쉽진 않다, 사실. 그래서 이거 분위기를 또 이게 좀 꾸며야 돼요. 의자도 좀 바꾸고.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당연히 결혼 처음 하는데 누가 뭐 경력직이 뭐 얼마나 있어? 있나? 경력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하는 거니까 다들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우선은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돼. 하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면 무조건 좋거든. 뭐 꽃을 하나 더 넣으면 이쁘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계속 붙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왜? 이번 한 번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치 끝인 것처럼 가진 모든 돈을 다 써버리면서 이 행사를 이쁘고 멋지게 끝내는 거에 올인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비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되게 좀 좀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비교 문화의 끝이 어찌 보면 결혼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는 거는 성대한 파티로 해서 내 친구, 내 가족, 지인들한테 최대한 멋지게 보여야 된다는 약간 그 부담감과 어떤 그 의무감 같은 것들을 막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좀 최대한 돈을 좀 아끼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내가 남의 결혼식을 가봤을 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특히 어떤 뭐 스튜디오 사진 촬영이라든지 뭐 드레스라든지 뭐 메이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신부 본인 말고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랑도 신경을 안 써. 신랑도 와이프의 스튜디오 사진과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지 아무도 이걸 신경 쓰지 않는다. 스튜디오 촬영이라든지 드레스나 메이크업 같은데 돈은 최소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진으로 남는 거 있죠. 그냥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돈 말고요. 차라리 실물에 돈을 쓰는 게 낫습니다. 뭐 어차피 똑같이 돈 쓸 거면은 차라리 뭐 TV를 하나 더 좋은 걸 사든지 건조기를 하나 더 좋은 걸 사든지 식기세척기를 사. 물론 그것도 안 사는 게 더 좋겠지만 사야 된다면 그런 걸 사가지고 오래오래 두고두고 쓰시든지 뭐 필요하면 뭐 갖다 팔더라도 그렇게 실물 자산을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건 뭐 팔 수라도 있으니까. 제가 무조건 돈을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많으면 써도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왜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돈이 있으면 써도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쓰는 거는 문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죠.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내 돈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통장에 돈이 있는 거는 미래의 나와 우리 아이와 뭐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돈은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 미래에 내 아이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냥 내가 지금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우선 내가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래에 돈 문제가 생긴다. 남들도 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허덕허덕하면서 하는 게 이 결혼식 비용입니다. 대부분 결혼식에서 엄청난 돈들을 쓰거든요. 평생 쓰지 않을 수준의 돈을 여행에 막 태웁니다. 음식에 태우고요. 평소에 2만 원, 3만 원짜리도 고민하는 분들이 여행만 가면 2, 30만 원짜리 식당을 가요. 그게 이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이라는 걸로 다 논리가 파괴되는 겁니다. 남과 나는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남하고 똑같이 한다고 해서 남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다.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데 안 할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모으려면 몇 년 걸려요?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3천만 원 모으는데 몇 년 걸리실 분들 많을 겁니다. 1년 안에 모았어요? 별로 없어요. 보통 한 2, 3년 걸립니다. 근데 2, 3년 동안 모은 거를 며칠 만에 태워? 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잠깐 정신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물론 뭐 이쁘게 사진 찍고 뭐 멋지게 한번 영상 남기고 싶겠지만 이거를 지나고 나서 과연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사실 내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말이죠.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당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줄어도 혼인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이제 공급과 수요의 그 일시적 불일치가 가격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이 결혼식이라는 거에 딱 이제 들어가는 순간 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결국에 나와 내 배우자가 서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줄 붙잡고 있어도 돈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린다. 그래서 결국에 본인이 스스로 정신 차리고 내가 어디까지 예산을 쓸 건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길고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결혼식은 짧고 인생은 길다. 정확하게는 인생은 엄청 길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대해서 너무 과한 비용 쓰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쓰시고 돈을 남겨가지고 미래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